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27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79%, 코스닥은 0.81% 양시장 나란히 상승을 해줬고요. 최근에 뭐 스물스물 그냥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과정에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불기둥을 뽑아주는 강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다만 안정적으로 뭐 추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고점을 넘겨서면서부터 저번 주 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외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 수급으로 하방을 좀 계속해서 받아주면서 억지로 좀 추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다면, 저번 주 뭐 후반부터 오늘까지 해서는 외인 기관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아주 뭐 걱정할 만한 거리는 없을 것 같아서, 시장 코멘트는 뭔가 좀 변곡점이 생긴다든가 뭐 급락이 나온다든가 급등이 나온다든가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잠깐 복귀하고 바로 시장 흐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수도 없이 매매를 하면서 높은 승률을 보였던 한진칼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한 19번 정도 매매가 되어진 것 같고, 19번의 매매 중에 17번을 익절을 하고 나왔고, 한 번이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1% 정도 손절을 한 거였는데, 역시 끝물이라 그런지 이번에는 저희가 손절을 좀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3분봉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이제 여기서 매수하고 종배하고 익절을 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익절하고 조정 구간에서 이제 10만원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 흐름으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10만원 트라이를 했지만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조정 후에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10만원을 결국에는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접근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반등 때, 이때 전략 매도를 할까 상당히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10만원을 뚫어 준다라고, 시장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절반만 익절을 하고 좀 홀딩을 했었다가 좀 밀려버렸고요. 그래서 밀린 흐름에서 요렇게 분할 매수를 조금씩 더 했는데, 요때 이제 반등 때 좀 빠져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저 급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좀 죽어버린 바람에 요때가 뭐 약손절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매도 타점을 놓치고 나서 줄줄줄줄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 버렸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61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손절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전략을 짜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리고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엔 또 나중에 뭐 또다시 한번 10만원을 트라이 하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리스크 관리는 좀 되어져야 하는 일봉상 캔들의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졌고, 또 다른 측면은 그러니까 절반은 좀 추세가 뭐 좋지 않다, 뭐 바닥을 혹시 또 깨버리면 한 8만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전저점이요, 리스크 관리가 되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고, 요거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탄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얘 같은 경우는 손절다운 손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하면서 손절다운 손절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그 끝물에 와 있어서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8만원이 됐든 뭐 121선이 됐든 요 구간이 됐든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잡고 돌아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져야 또 한번 이렇게 10만원을 뭐 터치하러 가는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신풍제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저번 주 주말에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방송에서 요 상태였죠. 요 상태에서 시간의 하한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어디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결정과 전략은
시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느냐, 그리고 시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오전 흐름이 되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어디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웠지만, 최근에 어떤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을 좀 돌려보면서 좀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5일선에서, 그러니까 그 대시세를 냈던 종목이 첫 눌림 구간, 첫 투매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구간에서 어디서든 일단 시원한 반등은 한 번은 주는데, 그게 어디서 나올 것이냐에 대한 최근에 종목들을 복귀해 보면서 저도 돌아보면 이제 5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1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될 점은, 바닥 대비 이 상승률이 타 종목들에 비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이 조정 구간이 조금 더 깊을 수 있고, 살짝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면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었고, 다만 얘가 어찌됐건 이날 장대 음봉이 나왔고, 오늘 예를 들어 시가가 뭐 어디서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뭐 장중에든 뭐 오늘 완전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들어 주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장중에 한 적어도 20%, 많으면 한 30%짜리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흐름을 보면서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방송에서 한 8만 원에서 한 9만 원이나 9만 4천 원 사이 요 정도 타점에서 한번 먹을 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21선까지 보러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밀어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보시면 얘가 시가가 좀 형성되는 게 애매했습니다. 아싸리 시가가 확 빠져버려 가지고 여기서 차라리 시가가 시작이 되었으면 시가 형성되고 시가 저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가가 애매하게 요 정도의 형성이 되면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쭉 밀었죠. 그리고 나서 9만 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12%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 매도세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가 고점 대비 40%가 45%가량이 빠진 구간에서 반등이 고작 12%가 나온다는 건, 이건 뭔가 좀 낌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전에 만들어 놨던 저가를 한 번 더 깨고 장중에 이제 쌍바닥 한번 만들고, 여기서도 반등이 한 12%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뭐 말씀드렸던 한 20%권대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우리가 눌림목 매매로 들어갔을 때요, 20%에는 참 턱없이 못 미치는 반등이 나와줘서 뭔가 좀, 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웠지만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의 모습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장중에 이 저점을 깨는 거 보고 이거는 하한가까지도 오늘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하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들어갔죠. 지금 시간에서는 조금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풀려서 공방을 좀 하고 있고요. 하한가를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개파락이 시작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21선에서 첫 반등이 나와주는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일단 만약에라도 지금 시간에가 좀 풀려서 끝이 나면 내일 시가부터 반등이 조금 나올 확률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한 21선 근방까지는 또 안 주고 반등이 나올 또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풍제약이라는 뭐 차트만 놓고 보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얘가 어디서 바닥을 좀 잡고 반등도 나올 것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어떤 그 제약주들이랑 좀 돌려보면 일단
신풍제약은 5일선에서도 반등이 안 나왔고 11선에서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1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은 정말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을 주도했던 이렇게 대시세를 냈던 대장주가 21선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기는 이거는 진짜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종목들이랑 좀 같이 봐보면 신일제약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일제약도 내일 하한가가 어디서 풀려서 시작할지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의 자리적으로 보면 신풍제약도 한 21선 근방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타점은 된 것 같고, 신일제약도 만약에 내일 하한가가 좀 풀린다면 뭐 어디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같이 뭐 조정을 받았던 국제약품도 고점 대비 지금 뭐 이음봉 떨어지면서 11선 눌림 타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 안에 와 있고, 화일약품도 지금 고점 대비 이걸 우리가 이제 음봉으로 치면 이음봉의 11선 눌림 타점에 좀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도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제약주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일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자리들에 좀 와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냥 하한가를 잠긴 다음에 내일 살짝 개파락을 하면서 21선까지 터치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21선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개파락하면서 시작이 됐다가요, 잠깐 공방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장대 항봉을 하나 뽑아주는, 요렇게 저는 일단은 내일 시나리오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장대 항봉을 못 뽑더라도 최소한 살짝 반등 나왔다가 죽었다가 요런 식의 캔들 정도는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질 확률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얘도 지금 고점 대비 5% 떨어졌고요. 내일 혹시 21선 근처까지 좀 더 밀리게 되면은 한 56%, 21선까지 만약에 밀리면 이제 60% 고점 대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좀 제가 그나마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물론 상승률이나 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훨씬 신풍제약이 높았지만 그나마 최근에 좀 종목들 중에 찾아보면 휴마시스도 고점에서 한 얘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조정이 나왔고 21선까지는 완벽히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적으로는 하방을 다지고 돌림 자리가 나왔었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얘도 한 60%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21선까지는 오지 않았고 21선 살짝 위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뭐 한 17%, 한 18% 정도, 20%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얘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시원하게 한번 나왔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저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저점 대비 한 60%짜리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21선 구간에서 반등이 좀 시원치 않았고 여기서 한 템포 더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세를 한번 더 내는 모양새로 갔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고 있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 5일선이나 11선 구간에서 삼성중공업 우선주처럼 반등이 시원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오늘 12%짜리는 조금 저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21선 구간을 주면 여기서 한번 시원한 반등 혹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돌아나가는 뭐 흐름을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쟁점은 그래도 재료가 아직 충분히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재료적으로 조금 끝물이거나 혹시 소멸됐거나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과한 조정이 와서 21선에 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가 보고 그냥 매매를 좀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좀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얘 자체적으로 지금 숨어있는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전제는 이겁니다. 숨어있는 악재가 있어서 이게 아직 시장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직 재료도 남아있고, 뭐 오늘 뭐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코로나 관련 테마로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여기서는 진짜 21선에서는 한번 가격을 잡아준다거나 크게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어떤 그 경험과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을 이런 식으로 주도했던 대장주가 고점 대비 이런 정도 낙폭을 보였을 때 아주 시원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정말 높은 확률로 웬만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100%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혹시라도 신풍제약 자체적으로 지금 숨겨져 있는 악재가 또 뭐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 세워놓고 최후의 그 손절 라인은 좀 정해놓고 대응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오늘 좀 정리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금 넋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저번 주 이제 금요일날 방송에 뭐 요 정도 타점에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반등이 뭐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장중에 정말 시원찮은 반등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뭐 탈출 계획을 세운다던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제 방송 보시고 뭐 이제 8만원이나 뭐 9만원 사이에서 적절하게 좀 뭐 분할 매수를 혹시 단타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익절로는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변동성은 좋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약주 전체적으로 뭐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고,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얘가 장중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재차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조금 저는 안 좋은 신호라고 보고요. 반등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가격대를 21선 위에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 출현하는지가 조금 그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구도 자체가 어떤 그 바이오 종목들은 나름대로 활발하게 이제 신풍제약의 영향권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는 느낌은 있고, 어떤 신풍제약 영향권에 있는 섹터들은 이제 제약자 들어가거나 뭐 이제 약품이 들어간 이런 완전한 제약주들이죠.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은 얘네와 어떤 뭐 바이오 비롯해서 다른 섹터와 다른 테마들 로 완전히 이렇게 좀 양분이 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제약주들이 강한 날은 또 이쪽이 조금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박자를 좀 잘 타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보시면 신풍제약이 한가를 풀려는 시도를 이제 계속 하니까 뭐 약품 제약주들이 시간에서 조금씩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어설프게 갭 두고 또 죽어버릴까봐 걱정도 되네요. 아무튼 내일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반등이 어설프게 나온다던가 시가 갭이 어설프게 떴다가 그대로 힘 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오면 이때는 리스크 관리가 확실히 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오늘 강했던 테마는 뭐 일본 반일 테마 관련해서 모나미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 신성통상은 뭐 상한가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4일이 이벤트적으로는 어떤 재료가 소멸이 혹시 될 수도 있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한 초반 정도까지 변동성이 좀 주어지다가 8월 4일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지소미아 이슈 관련해서 뭔가 좀 이벤트의 기간이 8월 4일 정도가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서 시세를 주고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 이번 주 정도까지 매매를 하고 마무리가 되어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 테마도 저번 주 뭐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변동성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는 이제 조정이 나오면 눌림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들로 쏠렸던 수급이 이제 다른 섹터와 테마로 옮겨 붙으면서 오늘 오랜만에 뭐 그동안 이제 제약주 때문에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을 만들고 있었던 뭐 이제 뉴딜주들도 반등이 좀 다 나왔고요. 언택트 관련주들도 오늘 3차원리 자전거가 파동 만들고 흐름을 죽지 않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고점 넘으면서 장대 한봉이 출현한 상황이고, 알서포트도 이렇게 딱 보면은 21선 눌림목 구간이죠. 여기 전고점 눌림목 구간에서 돌림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비케어도 21선 눌림목에서 일단 돌림 파동이 돌리는 이제 캔들 하나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정도 딱 가격대에서 돌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웹젠도 마찬가지죠. 자리적으로 보면 거의 좀 비슷한, 그러니까 제약주들로 돈이 쏠린 가운데서 기준봉 세웠던 종목들이 특별하게 변동성 없이 계속해서 옆으로 기다가 21선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죠. 그러다가 맞닿는 구간에서 이렇게 좀 봉을 좀 뽑아내는 거의 이제 비슷한 자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결과가 지금 이제 상장 예비 신청 결과가 7월 30일 전후로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뭐 그냥 딱 영업일을 채워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30일 날 그 결과가 좀 나오게 될지, 사실 이제 결과 자체는 정해져 있을 것 같지만 이 결과가 나오면서 또 한번 테마에 불을 지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재료 소멸로 시세가 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최근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로만 보면은 뭐 재료 소멸보다는 뭐 한 번 정도는 더 변동성이 상방으로 좀 생기는 이벤트로서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얘도 좀 지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안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좀 흔드는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엔터주들이나 화장품 관련주들, 그때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함께 좀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들도 뭔가 좀 조금씩 준비가 좀 되어져가는 모습들 있죠. Y젠터도 지금 요날 돈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고 나서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틀 수 있을런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치환불도 시세가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뭔가 좀 죽는 흐름보다는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강해요. 얘도 이런 식으로 21선이 올라오면서 며칠 더 기다가 21선 딛고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오는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들도 여기 이렇게 이날 양봉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세운 양봉의 저가와 고가, 색깔이 좀 저가와 고가 이렇게 딱 박스권을 두고 이 안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죠. 이 기준봉의 저가 구간에서 한 번 지지받았고 두 번 지지받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한번 또 박스권 상단으로 트라이아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짧은 리듬 정도는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뉴스가 좀 가미가 되면 이 박스권을 뚫는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그다음에 에이텍도 아까 말씀드린 뭐 웹젠이랑 에이텍도 다 제가 저번 주인가 방송에서 언급 드렸던 애들인데, 에이텍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얘는 11선 눌림목을 기다릴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관심 종목이 최근 장에는 참 너무 많다 보니까 장중에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래서 이거 매수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었는데 놓쳤다. 뭐 이런 경우가 최근 장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봐야 할 종목들도 많고 봐야 할 테마와 섹터도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대장 테마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로 딱 집중이 되는 시장이 사실은 수익 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아무튼 에이텍도 제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11선 눌림목을 줬는데 이거를 좀 놓쳐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좀 매매였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번 장마가 좀 끝나면서 혹시 무더위가 강하게 좀 찾아오게 되면 여름 관련주들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파세코가 차트가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쌍바닥도 좀 만들어 놨고요. 신일전자도 약간 흐름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 추세를 돌리려는 봉도 하나가 출현을 했고 해서 이쪽도 눈여겨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